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매천고등학교의 우진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왕부곡중학교 이지선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문산제일고등학교의 박성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수학의 발견을 만들면서 지피진 선생님들께서 서로 좋은 질문들을 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또 수학의 발견에 대해서 몇 가지 염려하거나 우려하시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 지필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첫 번째 오해 1입니다. 네, 고등 수학의 발견으로는 수능 준비를 할 수 없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선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학의 발견으로 수능 대비를 할 수 없다. 제 생각은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풀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학생의 태도가 일단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한테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특히 요새 많이 느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먼저 서두를 잡냐면 이 문제 제가 풀어봤던 건데요. 이 문제 학원에서 배웠던 건데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문제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려는 것보다는 자기가 배웠던 거 위주로 문제를 접근하려는 학생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특히 수능에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답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고 본인이 어떤 문제로 푸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수학의 발견은 학생들이 생각을 함으로써 탐구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진아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실험학교에 저는 이제 실험학교에 참여했는데요. 그 학생들의 반응들을 보면 조금만 당길게요. 네. 그 1년 동안 이제 아이들하고 실험을 끝나고 학생들의 반응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이 좀 가까이 좁게 모인 만큼 우리 좀 대화하듯이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1년 동안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끝나고 아이들의 반응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선생님 수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라던가 아니면 이제 수학적인 개념을 깊이 있게 고민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예요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직 실험학교 아이들이 1학년이니까 이게 수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들이 사실 개념을 연결하고 추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연결하고 추론하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가면 아마도 수능 대비는 저절로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에는 저는 이제 찬성하지 못하는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오해 한번. 네, 사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많이 염려되는 지점은 고등학교 수학이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박성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염려를 다 안고 저희가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좀 중점을 두었는데요. 일단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과제를 좀 구성했던 거기 때문에
스스로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전히 혼자 교과서를 읽고 이렇게 그 학습지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때 발견하는 그 내용과 아니면은 저희 학교에서 조별 학습을 통해서 함께 친구들과 발견하는 거에 대한 그 질적인 차이는 조금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탈출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어떠한 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단서나 조건을 찾을 때 그 한 명이 찾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찾아가면서 이 조건 이 단서 있었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있을 거고 그 배운 내용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그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발견할 수 있지만 뭐 교과서를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해설서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수업에서 교사가 안내해주는 역할이나 그런 조건이나 단서들을 연결시켜서 정리해주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충분히 해주신다면은 한 교실 내에서 보다 더 스스로 발견되고 질적으로 좋은 지식이 쌓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 선생님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지선 선생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 어떤 안내나 제시 없이 사실상 수학적 내용이 그냥 던져졌을 때는 학생들이 거기 안에서 발견이 이뤄진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지필짐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어떤 내용을 배울 때 그 내용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도입 내용들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을 하셨고 학생들이 그 탐구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 지필진이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다 같이 협력하는 것도 좋고 충분히 한 명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해설지와 그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선생님 의견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던져주고 발견하라는 게 아니고 과제 자체가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오해입니다. 저희가 앞에 개념을 이해하는 서로 아이들이 개념을 발견하는 시간을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냐. 문제를 많이 풀어야 수학을 잘한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먼저 박성우 선생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학을 잘한다라는 기준이 성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수학 뭐 9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이러한 말 때문에 너 수학 잘하네 못하네? 라는 오해가 조금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 보면은 1등급을 받지 않더라도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거로 같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학생이 문제는 설령 뭐 실수로 틀리든 뭐 이것도 실력의 일부라고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문제를 하나 잘 풀고 100점을 맞고 라는 것보다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내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서 고민해보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 해보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야지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몇 점을 맞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상의 수학을 잘한다는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추론도 있을 거고 뭐 증명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 봤을 때는 문제 하나만이 수학을 잘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지선 선생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주변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사실상 우리 주변의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주변에 정말 문제를 많이 풀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항상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문제가
의미하는 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는 학생들의 수는 굉장히 적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의 그 어떤 깊은 개념들,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말을 정말 잘 알고 그걸 풀어내려고 해야지만 수학을 잘한다고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거랑은 사실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문제집 6개 풀었다고 자랑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질적인 어떤 문제풀이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해. 네, 저희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굉장히 막 공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그 박스 쳐가지고 공식을 정리해서 외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이렇게 공식이 많은데 이 많은 공식들을 외워놓으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공식을 많이 외우는 것이 수학에서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지선 선생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제가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외워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항의 합 SN의 공식을 외운다든가 아니면 75도의 삼각비를 외운다든가 그걸 외워서 그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신기한 걸 되게 많이 외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문제풀이에서 그걸 알고 있을 때는 조금 유리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외워야 할까? 그래서 외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겠네. 그 다음에 저것들 어떻게 다 외우지? 그래서 공식들을 외우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학생들은 그렇게 외우면서 할 때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어떤 개념을 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근해 공식만 보더라도 근해 공식을 다 알고 있지만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걸 실제 실켜보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공식만 외울 때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공식에만 치우쳐주고 정말 암기해야 되는 분량만 더 많아지는 그런 학생 부담으로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어서 저는 수학이 제일 좋은 건 암기하는 공식이 적기 때문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네, 사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외우는 공식을 적게 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암기할 양이 적어서 수학을 좋아한다는 말에 저 격하게 공감을 하거든요. 제가 암기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수학이었기 때문에 네,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진아 선생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사실 수업을 할 때는 네모칸을 비워놓고 아이들에게 옆에 설명을 적어놓고요. 그 네모칸에다가 아이들에게 적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이라고 하면 쭉 설명을 적은 다음에 이 네모칸에 넣어봐 하면 예를 들면 지수 함수 적어야 되고 정의역 이렇게 적어야 되도록 그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하고 빨리 이제 개념을 아이들한테 공식을 외우게 한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일단 미안하다는 네, 아무튼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문제를 풀다가 사실 정답과 오답 사이를 아이들 오가는데 아이들의 불안도는 높고 그러면서 선생님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사실 생각하니까 저는 저대로 엄청 열심히 설명하지만 그 설명이 아이들에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것이 수학적인 탐구로 이루어지거나 수학적인 개념을 연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번에 이제 실험학교를 하고 저희 집필을 하면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있던 개념을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수학적인 논의를 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떤 개념들이 연결돼서 막 북적북적하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논의를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어쩌면 수학적인 탐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는 아이들끼리 그 공식에 대해서 좀 탐구해보고 네, 개념에 대해서 탐구해보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외울 필요가 없겠네요. 네, 탐구해봤으니까 네, 저절로 공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오해인데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성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간에서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아이들끼리 모둠 수업을 해도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냐. 협력하는 것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박승원 선생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그 수학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혼자 공부했을 때 뭐 물론 뛰어난 학생들은 그거를 잘 해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받는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수학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학생들 그러니까 뭐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절반 이상의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은 처음 배울 때 제대로 학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학습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책으로만 읽고 혼자 공부해서 알았던 이 얇은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하면은 그 친구들과의 도움 그리고 뭐 문제가 한 문제 가지고 친구들과 뭐 논쟁하거나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거나 소통하면서 얻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라는 거는 쓸쓸하게 하기보다는 저는 좀 즐겁게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오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공부가 그 학업 스트레스의 뭐 원인이지만 그 즐거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뭐 공부하고 이런다면은 뭐 재미가 조금 있으면서 학습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실험을 하면서 느낀 게 그 학원에서 그 배웠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함수라는 단어를 일단 가르쳤을 때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함수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지를 6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6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원에서는 그냥 5분에서 10분 안에 그냥 끝내고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를 풀고 제 수업을 듣고 6시간 동안 길게 하면서 아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이게 그 말이었군요 하면서 즐거움을 표현을 한 학생들이 뭐 많지는 않아서 조금 몇몇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제대로 하고 내가 고생하고 있었던 게 이런 보람이 되는 거라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공부하고 협력하면은 조금 더 좋은 그 학생 그 이후의 학습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성호 선생님 만난 학생들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우진아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이번에 아이들과 했던 수학적 과제는 모두에게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기존의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오히려 대답을 더 못하는 또는 오히려 틀리는 그런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제에서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 딱 하나이지 않고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잘 못했던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아이들이 함께 성장한다,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게 한다 하는 순간들은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문제를 막 혼자 풀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던 개념은 내내 모르고 그러니까 알던 것을 내내 반복하는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분 동안 아이들에게 이 과제를 가지고 서로 함께 발견하게 하면 모르던 것들을 알게 하는 어떤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서 함께 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재가 수학도 잘 발견하지만 교실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가르칠 때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던 점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 수학의 발견을 집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가르쳤던 그런 과제들이 있었고 수업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필하시면서 과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분의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과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집필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은 집필하기 전엔 저는 불행한 교사였고 집필하면서는 행복한 교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생각을 조금 방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는 제가 고3 그 신규 때부터 올해 그 2022년 전까지 계속 고3 담임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 수업 많이 하고 수능 뭐 수업 이것만 계속하고 그리고 학생들 진학 상담하고 이러니까 지치다 보니까 좀 제가 과제는 그 전에는 좀 편안한 과제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런가 봤냐면은 제가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내가 편해야지 이게 수업도 잘 되고 수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가르쳐야 돼. 시험 보기는 만들어야 되니까 내용을 다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편안한 수업을 원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금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수업이란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수업은 저를 위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사를 위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필하면서 학생들이 배움을 어떻게 일어나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제 위주로 과제를 짰기보다는 처음 보는 학생이 어떻게 과제를 시작해서 어떻게 단서를 찾고 어떻게 배움을 얻고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지 이러한 과정으로 조금 변해왔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집필진 이렇게 하면서 세미나도 많이 모이면서 질문의 중요함을 굉장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써서 이렇게 과제라든가 학습지로 제출했을 때 이 문제의 의도를 사실상 이제 제가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하고 할 때도 학생들이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르고 당황했을 때는 수업이 사실상 잘 진행되지 않았고 제가 어떤 과제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잘 안내가 돼 있을 때는 학생들이 그 의도를 깨닫고 그쪽으로 탐구 활동을 진행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너무 그런 질문보다는 이 질문의 의도를 좀 명확하게 담는 거를 2년 동안 정말 깨닫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특히 과제를 만들 때는 이 과제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런 과제를 냈을 때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갖게 되는 오개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발문을 좀 더 해야 되는 건가라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서 저희 앞으로 이제 교사 일생에 있어서 그 어떤 질문을 제 수업에 더욱더 담을 수 있었던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과제를 이제 구성할 때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부등식 같으면 내가 2차 부등식을 설명해야 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해야 되고 그래프에서 순서쌍이랑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거를 좀 설명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두었다고 하면요. 지금은 사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2차 부등식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0보다 작으면 사이다, 0보다 크면 따로따로
한다. 뭐 이렇게 막 설명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이제 지필진에서 2차 부등식을 오히려 1차 부등식으로 설명해 보자 해서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 부등식과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과 연결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1차 부등식을 아는 아이들은 허들이 낮아지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과제를 구성할 때 아이가 어떤 지점에서 발견을 못할까를 생각하면 그 다음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통점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초점이 간 것 같아요. 이거를 개발하시면서 저희가 과제를 바라볼 때 내가 하기 편한 거, 내가 수업을 진행하기 편한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 잘 체계적으로 잘 전달해주기 좋은 거 이런 걸로 과제를 바라봤다면 세 분의 선생님께서는 과제를 개발하시면서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이 어떤 발견을 할까로 과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셨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빨리 수업을 하고 싶네요. 네. 네. 이제 우진아 선생님하고 박성훈 선생님은 실제로 이 교재로 실험 학교 아이들과 수업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과제로 수업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 기억에 남는 좀 학생이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하고 조별 학습을 하고 같이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학생이 되게 조금 독특한 학생이에요. 제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 수업을 하면은 자기만의 절대값을 절대값 공식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고 무슨 어떻게 얘기하 제가 감염 재생산 지수를 활용한 코로나 무슨 2배 증가하고 막 이런 걸 저한테 만들었다 공식 보여주는데 저도 보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공식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그 원리에 의해서 풀면 더 쉬운데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만들었냐고 얘기할 정도로 좀 되게 독특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학원을 다니고도 있지만 뭐 제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좋아졌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그 표현하고 이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거를 좀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 의견은 이래요. 제가 만든 거 이거들 봐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그게 수학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저 손도 못 재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작점이 어떻게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학생이 많이 떠올라요. 물론 그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시작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다듬지 않은 이상은 그거는 그 올바른 지식이거나 아니면은 좋은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배우는 모든 수학은 어떻게 하면은 투박하게 나왔다가 정돈돼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러한 그 일련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보다 그런 그 실험을 통해서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못됐던 것도 알고 배우는 그런 환경에서 있었던 그 학생의 성장이 조금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진아 선생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많은 학생이 저에게 선생님 개념 설명을 너무 잘 해줘서 이해가 잘 됐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1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였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교실에서 사실 저는 올해 지금까지 교직 생활하면서 가장 말을 적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가장 잘 이해했대요. 이해가 잘 되었다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사실 가지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경험을 했는데 그것들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이들이 논의를 하는 동안 탐구를 하는 동안 저의 역할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저는 내내 아이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수학적 아이디어를 내가 물론 이제 점검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예상을 하고 가지만 의외의 답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발견을 이제로 수업하면서는 의외의 답안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학생들과 공유시키는 일.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학생의 논의의 시작점을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가 막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좀 제가 개념 설명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교사가 개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개념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은 결국은 수학적인 과제가 수학다워야 탐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선생님들 모시고 들었던 게 그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더 듣다 보니까 그 교과서를 만드시면서 발전하시고 성장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으로 더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토크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이제 아이들하고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빨리 저 책을 선생님들하고 공부해가지고 교실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아이들하고 즐겁게 수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월이 또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답변 나눠주신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